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애플 9월 9일 이벤트 계획 새로운 아이폰과 AI 기능 기대.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의 폭로와 백악관의 압력. 페이스북과 코로나 검열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9월 9일로 예정된 애플의 대형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애플이 어떤 혁신을 선보일지 기대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새롭게 발표될 아이폰 16과 AI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9일 애플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아이폰 16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 기반의 새로운 기능들도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 6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AI 기능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사용자가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아이폰 사용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아이폰 16 모델에서만 작동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이러한 AI 기능은 사용자가 아이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시리와 같은 음성 비서 기능과의 연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시리에게 텍스트로 질문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최근 아이폰 판매 부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회계 3분기 동안 아이폰 판매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며 약 39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새로운 AI 기능의 아이폰 판매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AI 기술 도입에 있어 경쟁사들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 구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생성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출시 후 이들 기업은 AI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초대장에는 It's GLOWTIM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이번 아이폰 16의 주요 기능 또는 디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어떤 혁신을 선보일지 그리고 이 혁신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매우 기대됩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벤트를 통해 애플의 새로운 혁신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애플의 9월 9일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아이폰과 AI 기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소식은 메타 플랫폼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 백악관의 압력에 대해 밝힌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주커버그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며 앞으로 메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최근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페이스북에 압력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커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유머나 풍자를 포함한 특정 COVID-19 관련 게시물들을 반복적으로 검열하라고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이 이를 거부했을 때는 좌절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당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백신 접종으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주커버그는 이제 행정부의 압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주커버그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던 노력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4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는 유권자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지 분류 장비 제공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지원은 공화당으로부터 주커벅스라는 비난을 받았고 많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 이러한 사적 자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커버그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며 이번 선거 주기에는 비슷한 기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커버그는 또한 메타가 2020년 대선 직전 헌터 바이든 관련 뉴욕 포스트 기사를 강등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수십 명의 전직 정보부 관리들이 이 기사가 러시아의 정보작전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후에 이 보도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주커버그는 이제 이 결정을 후회하며 메타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최근 소셜미디어 검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화당은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법적 조치와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증오, 발언과 같은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부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앞으로 소셜미디어와 정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메타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크 주커버그가 밝힌 백악관의 검열 압력과 그에 대한 메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